반갑습니다. 오늘 또 테슬라 관련 다룰 주요 소식이 많지만 어닝을 하루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어닝과 관련된 주요 포인트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어닝 같은 경우 한국 시간 24일 장 마감 뒤 발표가 됩니다. 어닝이 먼저 발표되고 오전 6시 30분에 어닝콜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 어닝과 어닝콜 역시 생중계로 제 채널에서 진행하게 되며 이 생중계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제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이 어닝콜 통역 중계 영상에서 알람 설정을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어닝은 특히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장기 주가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단기 주가 역시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주가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게 트렌드의 반전이 일어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닝 기준으로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게 될 때 단기 주가가 아주 높게 올라가게 되며 비슷하게 현금 흐름에서도 마이너스만 보던 기업이 플러스로 전환할 때 역시 단기 주가에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테슬라도 비슷하게 트렌드 반전이 이번 분기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성과 관련해서 다양한 반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되었던 건 차량 인도수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감소하였었는데 이번 분기 다시 증가하였다라는 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차량 인도수 감소 같은 경우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선박을 쏘며 인도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가 베를린에서는 고압 송전탑을 방어하며 테러리스트들이 날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도량이 줄어들며 다양한 마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일시적인 영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기본적으로 전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차량 부분의 마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차량 부분의 마진이 아주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과거 20% 차량 부분 마진이 깨지면서 마진의 문제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 그 20%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매출과 관련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량 기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매출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에너지 매출 증가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량의 증가율이 완벽하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고 저는 보수적으로 집계해서 2.2빌리언 정도를 에너지 매출로 추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분기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될 수밖에 없으며 남아있는 거는 서프라이즈 크기의 차이다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총 매출 역시 과거 크게 성장하지 않거나 하락하던 트렌드가 이어졌는데 이번 분기 다시 한 번 더 높게 올라가며 최고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 역시 저는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전체 매출 총이익률 역시 반전을 하게 되며 내려가던 트렌드를 극복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최고 수치를 지난 5분기 기준 이번 분기 갱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는 거는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비즈니스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분기가 이번 2분기 어닝이 된다는 것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며 이전 비즈니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성장성과 매출을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입니다.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와 관련된 추가 가이던스에 따라서 단기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FSD 성장 속도 그리고 이 FSD 트레이닝을 위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투자 상황을 봤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현재도 사이버트럭에서는 4680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4680 건식 공정 방식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완성체 4680 건식 공정으로 확대가 되는지와 관련해서도 추가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 어닝콜입니다. 테슬라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FSD의 발전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오늘 FSD 12.5가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디렉터이자 AI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아쇼크 씨가 흥미로운 발언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FSD 12.4를 좋아했다면 12.5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만큼 12.5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이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12.4, 12.5 이렇게 뒤에 점으로 바뀌지만 사실은 새로운 버전에 달하는 성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과거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12.4까지는 이제 운전자 개입 주기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바로 그 부분 역시 12.5에서 해결될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12.5와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12.5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더 이상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레그 프리 기능이 FSD에 적용이 되었었는데, 선글라스를 낄 때조차도 이 레그 프리 기능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확인했던 내용은 싱글 스택이 12.5에서 적용이 되고 사이버 트럭에서도 드디어 FSD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었으며, 테슬라 차량끼리 주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과거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2.5 같은 경우는 일론이 과거 밝혔던 마일당 운전자 개입 빈도수가 극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버전이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보기 드물며 복잡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공유해주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던 기가 텍사스. 4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뀌게 되었으며, 바로 이 기가 텍사스에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역시 건설 중입니다. 이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같은 경우 하드웨어 4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 건설 중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FSD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지만 테슬라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역시 FSD와 같은 베이스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는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테슬라 내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옵티머스를 소규모로 생산을 시작할 것이며 2026년부터는 대규모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AI와 관련된 연구 혁신이 많이 성취가 되었지만 이를 크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 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에 레이저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처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면 눈이 레이저 형태로 바뀐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아무리 많은 AI 연구 혁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 혁신을 통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광고한 것이고, 현실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25년부터 휴머노이드를 벌써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 생산에 도움이 되는 옵티머스가 등장하는 게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테슬라에서 엄청난 광고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라켓 리그라는 게임에서 내일부터 사이버 트럭이 등장한다 라는 내용의 공지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도 내일부터 사이버 트럭이 등장한다 라는 공지와 영상을 남기게 됩니다. 게임에서 사이버 트럭이 등장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두 게임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30일간 로켓 리그라는 게임을 플레이한 사용자를 보게 되면은 무려 8,90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가장 많은 플레이어들이 게임했을 때는 2,400만 명이 단 하루 동안 이 게임을 플레이하였습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한 달 동안 플레이한 숫자가 2억 1,500만 명이 됩니다.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자연스럽게 게임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임을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숫자 자체가 3억 명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며 최근 들어서 게임을 즐기는 세대층이 더욱더 폭넓게 분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10대, 20대에 몰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0대, 20대가 마인드셋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오픈되어 있으며 기술에 관심이 많은 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 주요 고객층이 되게 됩니다. 3억 명이라는 미래 주요 고객층을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사이버 트럭을 광고하는 효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앞서 사이버 트럭에도 12.5 버전부터는 FSD가 적용이 된다는 말을 전해드렸는데 벌써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사이버 트럭과 함께 영상 혹은 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들이 사이버 트럭에서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공유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앞서 두 가지 게임으로 봤던 파급력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광고가 아니지만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더 효율적인 광고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던 피터슨이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만 함께 보겠습니다. Your son is dead.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So my son Xavier is dead. 제 아들 제비어는 죽었습니다. Killed by the woke mind virus.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맥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의 자녀 중 한 명을 보게 되면 이 비비안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이 말했던 이 제비어입니다. 2020년 성전환을 하게 되고 이름마저 제비어라는 이름을 버리고 비비안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비안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와 가족의 연을 끊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부자 혐오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자비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비에가 부자 혐오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큰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모두 다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가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이며 다른 빌리어네어와 비교했을 때 호화로운 자산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요트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나마 값비싼 자산으로는 제트기를 활용하는데 이 제트기는 시간을 아낌으로써 비즈니스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유일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론 머스크 공식 정기에서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이 자비에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로 보내고 난 뒤부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 이유가 너무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며 더 폭넓은 경험을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공립학교로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립학교를 다니며 퓨버티 블라커라는 걸 처방을 받았는데 이 퓨버티 블라커라는 건 사춘기 억제제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고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부모의 동의하에 이 퓨버티 블라커라는 것을 받음으로써 사춘기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동의라는 것도 상당히 미묘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다 상황마다 부모가 명백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퓨버티 블라커라는 걸 처방을 받아서 호르몬을 억제하는 건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FDA에서 이걸 승인을 했으며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퓨버티 블라커 사춘기 억제제를 사용하여서 사춘기를 연장을 시켰는데 이제서야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비비안이 된 과거 자비어가 이 퓨버티 블라커를 처방받는 줄도 몰랐으며 또 공교육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춘기를 거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인데 이걸 미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걸 미루다가 자연스럽게 성전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게 현재 미국의 공교육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도 너무나도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일론이 방금 밝혔던 것처럼 본인은 자신의 자식을 잃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만날 수도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와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인 수준이지만 이 퓨버티 블라커와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또 관련 수익을 보는 산업이 있습니다. 퓨버티 블라커 자체를 판매하고 이걸 한번 판매하고 성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주사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또 이 관련 산업이 분명 존재하기도 하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유독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이게 일반적인 것이다. 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글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를 한 글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다. 다만 자녀의 성을 바꾸도록 호르몬을 주입하는 것, 시간이 지났을 때,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처방을 한 의사들은 부끄럽게 기록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성전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기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살아보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에게 맞는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론도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을 건드리느냐?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성 정체성 혹은 모든 것에 민감한 상태인데 이때 마음대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공교육 분명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현재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연설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He didn't even tell me about it, 일론 머스크가 제게 직접 말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but he gives me $45 million a month. 그런데 매월 4,500만 불을 지원해 줍니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마치 며칠 전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측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매월 4,500만 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 본인이 매월 4,500만 불의 기부를 일론 머스크로 받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일론이 말하는 거는 나는 특정인에게 기부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부를 하는 거는 이 팩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는데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최소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에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똑같이 밝히기도 하였으며 일론의 이런 입장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지금 2022년 6월 15일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비슷한 팩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중도적 견해를 가진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이켜서 지금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이 공교육과 관련해서 특히나 아이들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바뀌었으며 개인적으로 본인의 아들을 잃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루카 씨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일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철학 중 하나가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이 기기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주 정교한 기기가 수없이 많은 스탬핑으로 만들어진 부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완벽함으로 기술의 승리로 포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캐스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과정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분명 과거에 볼 때는 엄청난 기술로 보였고 실제 엄청난 기술이 맞는데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한 번에 찍어 버리니까 이렇게 많은 부위들을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탭댄스를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탭댄스를 추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최적화가 아닐 뿐더러
이걸 최적화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투자 혹은 투기자들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론이 말한 불필요한 것을 최적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철학, 이 투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역사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제 기가 캐스팅이 산업 표준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기가 캐스팅을 활용하면 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루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역시 몇 년 된 루머인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밝혀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기업의 CEO가 밝히기를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부분 역시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걸 수리하는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전체를 바꾸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분 교체해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교체해서 바꾸는 방법이 분명 가능한데 무조건 전부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루머가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게 과거이자 지금이기도 합니다.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어진 부분도 부분 바꿀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제는 점점 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더 다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실제 수리하는 기업의 CEO가 밝히고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루머가 항상 존재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매번 반복되는 모습을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내일 어닝 생중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